네, 오늘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위줄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최고의 SRPG를 꼽아보자라고 했을 때 많이들 두 가지 게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 두 개 말고는 없어요. 없다. 딱히 저희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있긴 있습니다. 있다. 있는데 여기에 비빌만한 애들은 아니더라고요. 레벨이 낄 레벨이 아니다. 예. 첫 번째가 바로 파이어 엠블렘 풍화설월, 그리고 최근에 나온 트라이앵글 스트래테지. 이 두 작품 중에 어떤 게임이 더 좋은 게임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저랑 위줄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둘 다 좋은 게임이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하기에는 두 게임 다 너무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는 없어요. 네. 둘 다 재밌는 게임이고 각 게임은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게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일단 파이어 엠블렘 풍화설월, 페미컴 때부터 이어져 왔었던 굉장히 전통 있는 IP죠. 아 그렇네요. 하나는 전통이고 하나는 신작 IP네요. 완전 신작 IP죠. 일단 파이어 엠블렘 같은 경우에는 그 암흑룡과 빛의 검, 이게 아마 이게 90년대 초반, 90년인가 나온 작품일 거예요. 아 저는 그때는 게임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횟수로, 야 나도 그렇게 따지면 그때 7살이야. 네. 라이브로 저도 즐기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90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33년이 된 굉장히 오래된 IP입니다. 네. 사실 근데 연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많은 작품이 나온 IP는 또 아니에요. 많은 작품은 안 나왔지만 정말 다양한 플랫폼으로 나왔죠. 맞습니다. 일단 많이들 이제 게임을 평가할 때 이야기하시는 메타스코어, 네. 파이어 엠블렘 풍화설월 89점입니다. 89점. 네, 1점 모자는 90점이죠. 사실상 이 정도는 90점이라고 봐야죠. 난 이 장르에서 89점이라고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JRPG 카테고리에 들어있는데 80점 넘어서 거의 90점을 바라보고 있다. 90점으로 봐야죠. 이건 뭐 머스트 플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점수다라고 하는 건 이견이 없을 것 같고, 2020년 기준으로, 2020년 말 기준으로 판매량이 340만 장. 사실 이 장르의 게임들 중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이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를 새로 리부트 시켰다, 부활시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각성,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if를 누르고 시리즈 판매량 최다가 바로 이 풍화설월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휴대용 기기가 아니라 거치형 기기로 나왔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스위치를 거치형 기기라고 완전히 볼 수 있느냐는 또 논란이 있겠지만 그만큼 스펙이나 볼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업그레이드돼서 나와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풍화설월 어마무시한 게임이다. 자, 반대로 트라이앵글 스트레치 보겠습니다. 완전 신작 IP입니다. 뜨끈뜨끈한 신생아와도 같은 IP. 예. 그리고 이 게임이 처음 공개됐을 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무엇보다 이제 고전의 향수를 정말 잘 긁었어요. 이 게임을 딱 보는 저희 나이대 30대에서 40대 사이의 유저들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죠. 진짜 저도 굉장히 흥분했었던 기억이 있고, 일단 정통 SRPG를 네. 스퀘어 에닉스에서, 네. 스퀘어 에닉스가 또 이런 거 최근에 뭐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욕들 많이 먹었어도, 그래도 이런 게임은 스퀘어 에닉스만한 게임이 회사가 없잖아. 그리고 그래픽도 이미 옥토패스 트래블러에서 검증된 맞습니다. 그래픽 스타일까지 가져와서 네. 레트로 게이머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플레이해봐야 되는 작품 중 하나가 됐죠. 네, 그리고 메타스코어 83점. 조금 아쉽지만 이거는 호불호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80점대 이상을 받은 SRPG 장르다. 그리고 판매량은 공식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최근에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발매하고 나서 2주 있다가 이제 공식적인 트위터에 이제 얘기를 한 게 80만 장, 전 세계적으로 80만 장이 네. 팔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지금쯤은 아마 100만 장은 돌파를 했을 거다. 그렇죠. 신규 IP로 SRPG 장르로 100만 장이다. 이 굉장한 판매량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둘 다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잘 만든 게임인 거는 분명하지만 그 이상부터는 약간 취향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같은 SRPG를 좋아하더라도 어떤 쪽이 더 취향에 맞는다라고 생각해봤을 때 둘 중에 딱 한 작품만 골라보라면, 닌텐도 스위치 최고의 SRPG를 딱 한 작품만 골라보라면은 위즐로 같은 경우에는 풍화설월, 저는 트라이앵글 스트래테지다 라고 이렇게 또 갈리니까. 이게 게임이 막상 까놓고 보면 같은 장르라 그렇지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게 결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취향이 확실히 갈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포인트별로 나눠가지고 네. 왜 나는 이 게임을, 트라이앵글 스트래테지를, 풍화설을 좋아하는지를 좀 각자 시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픽. 저는 그래픽만큼은 압도적으로 트라이앵글 스트래테지의 승이다. 그게 바로 호불호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또 아니야? 분명히 아시잖아요. 저 도트 굉장히 사랑하고 포터뷰 스타일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하지만 그건 취향의 영역이고요. 취향 영역이다. 그게 그래픽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자면 물론 풍화설월도 스위치라는 기기의 한계 때문에 배경을 뭉개고 그런 걸 많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현세대기의 성능을 뽑아낸 건
풍화설월 쪽이 아닌가. 풍화설월이다. 풍화설월은 그 당시에 나왔을 때도 그래픽에 대해서는 좀 예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스위치를 메인으로 나온 기계, 스위치로 단독으로 나온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픽에 너무 신경을 안 쓴 거 아니냐. 괜찮습니다. 왜? 캐릭터에 신경을 썼으니까. 그 캐릭터 어차피 저희 뒤에서 따로 얘기할 거니까. 아니 캐릭터의 네. 모델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또 전투에 들어가서는 프레임도 굉장히 전투 안에서 널뛰고 게다가 모션도 약간 중복 모션을 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에 조금 신경을 덜 쓴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은 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여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서브 타이틀이 하나 있어요. 캐릭터 게임이라는 게 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에다 몰빵했으면 된 거 아닌가. 아, 그래요. 캐릭터 얘기 뒤에 하자고. 야, 그래픽만 놓고 봤을 지금이 때는 몇 년대인데 네. 8등신의 사람을 어. 요만하게 표현해가지고 제가 물론 이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 할 수 있으면 하자. 네. 스퀘어닉스가 못하는 회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 게임 트라이앵글 스트래테지라고 하는 게임 자체가 현 세대 약간 좀 새로 게임을 접하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전화 위줄러 같은 페미컴, 슈퍼 페미컴 세대 SRPG를 라이브로 즐겼었던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나온 게임이고 정서적으로 저희는 좀 더 끌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는 단어가 대중성이 없다는 겁니다. 야, 우리 대중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호불호에 맞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게다가 이 트라이앵글 스트래테지 같은 경우에는 그 옥토패스 트래블러에서부터 나왔었던 HD2D 라고 그렇죠. 하는 2D 픽셀을 3D에 접목해서 만드는 그 기술력이 약간 조금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느낌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저는 그 픽셀을 굉장히 3D화해서 잘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게임을 이번에 하면서 트라이앵글 스트래테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얘네 빛이랑 그림자를 되게 잘 썼다. 예, 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발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트라이앵글 스테이지를 까고 싶진 않아요. 어? 까고 싶진 않은데 다 내 새끼다. 제가 스위치 유저인데도 불구하고 어? 거치형으로만 쓰는 유저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70인치 TV에 딱 틀은 순간 어. 저 그대로 놓고 그냥 트라이앵글 스테이지를 모니터로 했습니다. 아, 도트가 너무 크게 보여. 너무 터져요. 너무 터진다. 그러니까 이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저처럼 거치기로만 쓰시는 분도 되게 의외로 굉장히 많단 말이죠. TV에서 보기엔 너무 좀 과합니다. 야, 풍화설월은 3D인데도 그래픽이 튀던데. 괜찮아요. 캐릭터만 보니까. 자, 일단 그래픽은 여기까지 얘기를 네. 하고 그 다음은 이제 SRPG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투 시스템, 전략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압승이다. 아 풍화설월의 저기 본심이 나왔네요. 트라이앵글 스트래테지 압승이다. 본심이 나왔네요 방금. 풍화설월은 노멀 기준으로 아 노멀 사실 이 게임의 노멀은 이지입니다. 너무 쉬워요. 예. 전략성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 난 슈로된 줄 알았어. 이 게임은 그냥 그래서 가서 공격만 해도 됩니다. 말을 해도 될까요? 네. 이 게임 그래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루나틱 모드가 업데이트돼 있거든요. 그렇죠. 루나틱 모드로 하게 되면 충분히 난이도는 즐길 수 있고요. 음. 물론 제가 트라이앵글 스테이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전략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략성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트라이앵글 스테이지가 더 좋다고 다양성에 있어서 저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성향 차이도 굉장히 갈려요. 뭐가 갈리냐면 트라이앵글 스테이지는 죽더라도 다음 전투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두 게임 다 난이도를 높여서 하게 되면 두루와 전법을 쓰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게임을 할 때 캐릭터 하나하나의 생존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풍화설월이란 말이죠. 풍화설월도 캐주얼 모드가 있잖아요. 모드잖아요. 네. 파엠의 정석은 뭡니까? 원래 캐릭터가 죽으면 사라지는 게 파엠의 기본적인 전통이었습니다. 네. 아까 전통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캐릭터 하나하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더 쫄깃한 맛이라든가 쫄깃한 맛이 있다. 그리고 루나틱 모드로 하게 되면 난이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루나틱 모드를 하면 당연히 어렵지. 근데 그렇죠. 게임은 기본적으로 노멀을 기준으로 놓고 봐야죠. 풍화설월은 노멀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네, 맞잖아. 방금 또 풍화설월 왜 자꾸 이러냐. 본심이 나오시는데 트라이앵글 스트래테지는 노멀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뒤에 이제 캐릭터 성장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게 음? 풍화설월이 그렇게 나눴던 이유는 풍화설월은 단순히 전투만 즐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커뮤니티성도 즐기는 게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유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멀은 커뮤니티를 즐기기 위한 유저를 위한 모드입니다. 그리고 하드가 일반 모드고요. 그리고 루나틱은 더 전투를 심도 있게 즐기려는 그러면 모드. 하드를 노멀이라고 이름을 줬어야지. 노멀이라고 이름을 줘놓고선 스토리만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커뮤니티를 즐기는 사람들을 이지를 하는 아주 쫄보로 만드실 생각입니까? 그 사람들도 노멀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전투가 노멀이 아니라면서요. 전투가 아니라 SRPG면은 전투가 메인인데 전투를 메인으로 난이도를 나눠야지. 뭐 그렇긴 한데 아니 전투를 기준으로 나누더라도 이게 커뮤니티나 이런 거 다양하게 이것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지만 하고 싶진 않을 거잖아요. 제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난이도가 이지냐 노멀이냐가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제가 봤을 때 플레이 성향의 차이이긴 한데 풍화설월 쪽이 트라이앵글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쉬웠다. 전략적인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할 거리가 적었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던 거고. 이건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풍화설이 적은 게 아니라 삼각 전략이 많은 겁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정을 절대 해주셨고. 풍화설이 적은 건 아닙니다. 풍화설월도 시리즈에서 가장 전투적으로 완성된 시스템 중 하나로 저는 딴 거보다 그리고 풍화설월에 있었던 시스템 중에 그 아까 전에 캐릭터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시리즈의 전통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거면은 청각의 박동이라고 하는 자기가 했었던 행동을 뒤돌릴 수 있는 그 기능을 넣었으면 안 되지. 아니죠. 이제 그 기능은 그거는 내가 실수했다는 거 인정하고서 롤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전략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면은 그런 기능도 그거를 쓰는 것조차도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바로 꼰대입니다. 이게 꼰대다. 그게 여기서 바로 또 이게 꼰대. 이게 꼰대라고 바로 하는 거야? 나이 많은 사람들의 나 때는 말이야 이 꼰대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야 캐릭터가 죽었으면은 죽은 대로 넘어가면 되잖아. 옛날 사람들은 캐릭터가 죽었다고 해서 도망갑니까? 어? 리셋하잖아요. 리셋을 한다. 세이브 포인트로 돌아가 다시 계속 재도전하잖아요. 그 재도전하는 그 시간을 줄이고 좀 더 UI적으로 편하게 만들어줬을 뿐 이게 절대 뭐 쉽게 가자는 게 아니죠. 좀 더 어차피 난 이걸 죽었으면 이게 이 전투를 끝나서 이 캐릭터 없이 엔딩 보는 사람 잘 없거든요. 어차피 돌릴 거 좀 더 쉽게 돌리자고요. 쉽게 돌리자.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나온 시스템이 청각의 박동이다. 그걸 꼰대적인 마인드로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뭐 어디까지나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정답이 없죠. 뭐가 우위에 있고 뭐가 아래에 있다. 둘 다 좋은 게임이다라는 걸 일단 전제 깔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릭터 매력. 네. 전 이것만큼은 풍화설월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인정합니다. 이건. 예.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의 플레이어블 캐릭터 수, 그 삼각 전략이 30명이죠. 용병대까지 다 합쳐서. 그리고 풍화설월은 28명입니다. 28명. 일단 캐릭터 수에서는 밀리지 않아요, 둘 다. 둘 다 다회차를 할 때 여러 캐릭터를 골라볼 수 있게 굉장히 많은 캐릭터를 넣어놨는데 삼각 전략을 하면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메인이 되는 엘레노아나 아니면 이런 애들은 굉장히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막 이런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다른 선택을 할 때도 있고 할 때마다 이제 대화의 이제 회화 방법도 바뀌고 이런 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서브 동료 캐릭터들은 너무 평면적입니다. 솔직히 얘가 왜 우리 편으로 들어온지 잘 설득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 편이 됐는데 얘가 왜 우리를 위해 전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캐릭터마다 굉장히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있는 점이 트라이앵글 스테이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는 다소 무난하다? 저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위즐로한테 이런 대답이 나올 줄은 좀 의외였는데 그냥 딴 거 다 떠나서 딱 캐릭터 디자인 자체가 너 같은 애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야. 너 같은 애란 말은 빼줬으면 참 좋았을 그런 텐데 게임 말이지. 좋아할 만한 약간 그 냄새가 있어. 특유의 냄새가 있어 캐릭터에. 트라이앵글 스트래테지 그 냄새가 없고 덜하거든. 근데 풍화설월은 그냥 너가 어떤 캐릭터를 좋아할지 모르니까 너가 좋아할 만한 캐릭터들의 특징들을 다 때려박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때려박았는데도 안 좋아하는 캐릭터 한 명도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네, 지금까지 더 꼰대 노피디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야 맞잖아. 물론 이게 미소년을 이제 앞에 필두로 두고 마케팅을 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말했잖아요. 캐릭터 게임이라고. 맞아요. 예. 근데 결코 그 생긴 걸로만 승부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캐릭터마다 당연히 이제 이게 산책이라는 모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시스템적으로는 굉장히 악수였어요. 게임의 이제 흐름 뚝뚝 끊기게 만들고 실패한 시스템이라고 평가하는 유저들 되게 많죠. 굉장히 예. 이게 안 좋은 평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캐릭터 하나하나의 커뮤니티성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넣어두고 맞아요. 이 캐릭터의 뒷이야기를 계속 알려준단 말이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산책을 통해서 캐릭터와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 그리고 이 풍화설월이라고 하는 게임 자체가 교사와 내가 이제 가르치는 제자라고 하는 그 설정 자체가 이 캐릭터 하나하나에 대한 애정도를 조금 더 올리는데 저는 한 몫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봐요. 괜히 옛날에 졸업이 잘 팔린 게 아닙니다. 교사와 학생이라는 그 묘한 관계가 묘한 있어요. 관계. 예. 여기 근데 남캐도 있으니까. 예. 근데 심지어 이 게임은 남캐 그러니까 두 게임 다 PC적으로 완벽해요. 완벽하다. 남캐 역캐 안 가려. 맞아요. 그리고 인간도 아닌지 인간이 아니어도 안 가려. 이렇게 PC적인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 부분만큼은 캐릭터의 매력만큼은 풍화설월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 성장 시스템입니다. 전투와 더불어서 SRPG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화설월에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가 다 좋은데
성장의 폭이 너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회차 개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풍화설월 같은 경우에는 1회차에 일단 끝까지 다 그 육성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수 있는 반면에 다회차 유저에게는 그 트라이앵글 스트레티지가 아예 처음 키우는 캐릭터도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 정도로 이게 오히려 다회차에서는 전 트라이앵글 스트레티지가 더 나았거든요. 근데 물론 1회차만 플레이할 경우에는 풍화설월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다회차의 개념보다는 일단은 플레이할 때 풍화설월 같은 둘 다 전직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직에 대한 그 캐릭터의 성장에 대한 확장성이 풍화설월 쪽이 훨씬 많거든요. 어떤 캐릭터를 하든지 어떤 직업을 다 고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최적의 그 외형적이건 그렇죠. 능력치적이건 최적의 그런 직업은 있지만 루트는 어찌됐건 있지만. 근육질의 캐릭터로 무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직업 자체가 그 캐릭터에 귀속되어 있죠. 근데 그러니까 전 트라이앵글 스트레티지 하면서 이 직업을 하려면 이 캐릭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직업이 너무 매력적이야. 특히 그 깡통 맞아요. 예. 숫자 맞춰가지고 그건 솔직히 전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캐릭터도 있었고 그리고 그 트라이앵글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전투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야 된단 말이죠. 처음에 저는 이제 포탑 설치하는 친구 그 친구를 처음에는 데리고 다녔어요. 포탑이 약간 로망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쓸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버려놨는데 나중에 가니까 최적화된 스테이지가 있죠. 그 캐릭터를 쓸 수 있는. 사다리가 정말 필요한 스테이지가 맞아요.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버릴 캐릭터가 없다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매력적이에요. 부분도 그 부분인데 이게 육성의 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시스템을 좋아하는 풍화설월 같이 전직이라든지 다양한 직업을 다른 캐릭터에도 심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단점인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육성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캐릭터의 개성을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이 스테이지에서 내가 이 여기를 깨려면 이 캐릭터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파이널 판타지로 치면은 5랑 6 같은 느낌. 5는 어떤 캐릭터가 어떤 직업을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캐릭터 말고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개성이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근데 6는 또 안 그렇잖아. 그 캐릭터의 그 6는 직업이 반대죠.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업적으로건 전투적으로건 스토리적으로건 그 캐릭터에 대한 매력이 전부 다 이제 엮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차이점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예. 물론 이제 풍화설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양한 루트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키워볼 수는 있겠죠. 근데 좀 단점이 겹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예. 그게 좀 단점인데,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다른 캐릭터를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루트를 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게 좀 단점인 대신에 자유도가 되게 높죠. 또 하나. 자유도는 높은데 그 자유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하기 좀 그렇고 그 능력치가 올라갈 때 네. 랜덤 성장이잖아요. 아, 그것도 정말 빡칩니다. 그 고정 변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거요. 첨가의 부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올라가. 고정 변수입니다. 너무 예. 스트레스 받아. 뭔가 행동을 아예 바꿔가지고 레벨을 올려야지. 안 그러면 고정 변수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캐릭터 그 능력치가 성장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한 3개만 올라간다거나 하면은 정말 리셋하고 싶은 충동이 크게 드는 시스템이기도 하죠. 성장에 들어가는 스트레스는 풍화설이 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렇죠. 편이죠. 예. 고민할 필요가 좀 더 적다라고 하는 게 트라이앵글 스트래테지의 단점이자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참 저는 장단점이 많네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토리랑 음악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죠. 저 이거는 당연히 트라이앵글 스트래테지. 저는 음악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앵글 쪽이 더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음악. 왜냐면 저는 좀 원래 음문하고 좀 단조의 노래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냥 듣고 있을 때 되게 편했어요. 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가. 스토리가 둘 다 세 나라의 약간 갈등, 그렇죠. 한 대륙 안에서의 세 개의 나라의 갈등을 심도 깊게 다룬다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아요. 둘 다 세 나라네요. 똑같은데 근데 트라이앵글 스트래테지 쪽이 조금 더 진중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고 분명 이건 캐릭터 전반적인 디자인이라든지 네. 다 묶여 들어가는 건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음악도 굉장히 조금 더 진중하고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고 이것 때문에 이 트라이앵글 스트래테지의 음악 감독을 한 사람이 이제 센주 아키라라고 하는 네네. 감독인데 이분이 일본 사극이라든지 드라마 쪽 OST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스키닉스에서 이분을 데려와가지고 음악 작업을 맡길 정도로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였다.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스토리랑 음악 두 쪽 다 풍화설월도 물론 좋았지만 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 쪽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다. 전 개인적으로는 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는 음악적으로 하면 트라이앵글 쪽이 더 나았는데 스토리는 풍화설이 더 나았어요. 그러니까 풍화설이 더 나은 게 아니라 트라이앵글 쪽이 좀 취향이 아니었어요. 취향이 아니었다. 예. 저도 엔딩을 4개 중에 3개를 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진엔딩을 제외하고는 내가 정말 50시간, 60시간 해서 엔딩을 봤는데 이게 엔딩? 아하. 그런 느낌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비극 엔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진엔딩을 제외하고는 비극도 아니고 희극도 아니고 이게 뭔가 애매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너무 현실적이야. 진엔딩을 딱 봐야 이제 뭔가 완결이 되는데 사실 진엔딩까지 보는 게 굉장히 이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찾아보고 한 게 아니면 그냥 진엔딩을 보는 건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새 엔딩 중 하나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1회차에. 근데 이 게임이 뭐 20시간 플레이하는 것도 아닌데 엔딩을 이렇게 끝내버리면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봤고 좀 그 외에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둘 다 전투가 메인인 장르잖아요. SRPG인데 네. 둘 다 전투 외적으로 좀 불호의 영역으로 지적을 많이 받았었던 포인트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예, 풍화설화 같은 경우에 이제 산책 파트, 산책 파트. 그리고 트라이앵글 스트래테지 같은 경우에는 그 뭐랄까 그러니까 모든 대사가 굉장히 많다. 모든 걸 예. 컷신 없어. 맞아요. 대사로 다 떼어버리고. 예, 대사로 굉장히 많이 좀 때우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그 불호의 영역이 굉장히 세게 드러났었던 것도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제가 비주얼 노벨을 제외하고 텍스가 이렇게 많은데 연출이 없는 게임은 처음이었어요. 트라이앵글 맞아요. 스트래티지. 예. 근데 저는 그 산책 얘기를 풍화설화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저는 그 산책 파트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좋긴 좋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엔딩 볼 때까지 산책할 수 있는 맵이 하나라는 게 너무 그렇죠. 단점이죠.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단점으로 작용되고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어찌됐건 이 1, 2부로 나눠지는 구성에서 1부의 산책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 사관학교 교사로서 내가 학생들이랑 뭔가 인연을 맺어가고 이게 2부에서 그 인연을 맺었던 게 이제 빵 터지면서 몰입도가 막 올라가는 극한까지 그렇죠, 올려주는 그렇죠. 그런 이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은 훨씬 좋았겠다는 느낌은 있지만 산책 파트 자체가 나쁘진 않았다. 예,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그 외에 또 얘기를 해보라면 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다회차. 다회차. 저는 이 게임 두 게임 다 말했듯이 3국의 얘기고 엔딩도 당연히 많거든요. 방금 말했듯이 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는 4개가 있고 4회차. 그리고 풍화설도 나누다 보면 4-5개가 돼요. 예, 맞아요. 삼각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다회차를 하게 되면 계승 요소가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똑같은 스테이지인데 완전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처음 우리가 게임을 켰을 때 1스테이지를 하는 거랑 2회차에서 모든 걸 계승받은 상태에서 하는 2회차가 더 어렵습니다. 맞아요. 난이도가 점점 더 악랄해지고 더 전략적으로 변해가는 반면에 풍화설은 다회차에 대한 좀 배려가 없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 다회차를 하더라도 계승은 되는데 막 뭐 튜토리얼 이런 것도 원래 튜토리얼 같은 건 다 그 다회차 할 때는 이게 스킵이 돼야 되는데 다 돌아오고요. 맞아요. 그리고 산책도 또 해야 되잖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1부, 2부 나눠졌는데 1부 파트가 좀 길고 지루하죠, 루즈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다회차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2부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산책이 조금 더 욕을 먹은 것도 있죠, 사실. 맞아요. 예. 이 게임 사실 풍화설 제작진의 인터뷰를 보면 유저들이 다회차를 할 줄 몰랐대요. 그래서 미친놈 다리. 엔딩을 그따위로 만들어 놓고 다이처를 할 줄 몰랐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반을 3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골고루하게 했으면서 내용도 다 다르면서. 근데 그걸 다이차를 할 줄 몰랐다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이차 요소가 너무 불편해요. 풍화설은. 그게 좀 단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게임 다 좋은 작품이고 훌륭한 게임인 건 맞다. 네. 예, 하지만 취향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 취향이 어느 부분에서 좀 갈렸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콘텐츠를 준비를 했다. 네. 예,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파이어 엠블렘 풍화설월 그리고 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 중에 어떤 작품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지 지금까지 보시고서 본인들의 의견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89점 대 83점입니다. 옳은 판단 기다립니다.